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숙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기준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행히도 파월 발언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는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일종의 약간의 차별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설 연휴를 맞아서 채널K가 패밀리 채널을 포함해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채널K 글로벌에서 뉴욕 증시 브리핑 동일하게 전해드리고요.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트레이더 인터뷰 귀찬탱이 편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주식 결승전 최초로 여성 트레이더가 1억 리그 1등을 차지했는데요. 귀찬탱이 트레이더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오에 공개됩니다. 오늘 주요 지수 확인하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31% 하락했습니다. 3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52%, S&P 500이 0.47%, 그리고 러셀 2000이 0.25% 하락하면서 세계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다우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2.1%로 나타났고 나스닥이 1.13%, S&P 500은 0.83%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4%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3% 상승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ASML 홀딩스의 호실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폭은 2%대로 나타났죠. 오늘은 아무래도 FOMC 결과 기준금리 발표에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조 출발한 이후에 오후 들어서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오후 2시 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함께 낙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와 유가는 약세 흐름 나타냈고요. 달러화와 금은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선까지 약 3%가량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우와 나스닥 100은 절반 이상이었고요. 반면에 S&P 500은 200여 개 종목만 상승했고 300여 개에 달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조금 이제 차별화된 양상을 또 보였고요. 섹터 중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과 IT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의 움직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국채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보합 또는 일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2월 상품 무역 수지도 공개가 되었는데 1221억 달러 적자로 예상치보다 크게 나타났고요. 기준금리는 12명의 연준 인사가 모두 동결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구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진전이라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오늘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이후 파월 의장은 문구 삭제는 단순히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문구를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는 강력하며 정책을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회피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오늘 1%가량 하락한 347.91을 기록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은 상승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딥시크 충격 이후에 어저께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이와 함께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고요. 빅7 중에는 3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 애플은 오펜하이머가 투자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반면에 에버코어 ISI는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클레이스가 투자의견 비중 확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엔비디아는 에버코어 ISI가 투자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 일단 유지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는 구겐하임이 메타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매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죠. 그럼 실적 발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696억 달러, EPS가 3.23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자 주가가 마감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요.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고 또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부문별로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대신에 거의 실적 발표 이후에 4%가량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후에 자본 지출, KPX 확대를 이야기하자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와 함께 테슬라도 살펴보죠. 테슬라는 매출이 257억 달러, EPS가 0.73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를 나타냈고요. KPX도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또 잉여현금 흐름 역시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 4%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이버트럭 세액공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이버캡을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할 거다. 그리고 올해 자동차 판매는 성장세로 돌아설 거다. 그리고 FSD를 유럽과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4% 넘게 급락하다가 3% 전후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전체 숫자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483억 9천만 달러, EPS가 8.02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사용자 수도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오면서 실적은 좋았습니다. 반면에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오면서 마감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KPX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메타 플랫폼스도 강세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3조 5,99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880억 달러,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했지만 3조 달러대 유지했습니다. 3조 290억 달러. 아마존과 알파벳은 2조 4천억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천억 달러대, 테슬라 1조 2,49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고요. 테슬라 역시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4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1%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 많이 났고요. 특히 오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죠. 반도체 업종은 일부 종목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들이 강보합 흐름을 나타낸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또 하락했고요. 단 ASML 홀딩스의 호실적 발표 속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산업재 오늘 방산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또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트랜스타임 그룹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건물, 건축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레녹스 인터내셔널이 부진한 실적 발표한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F5가 오늘 11%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7억 6,600만 달러, EPS가 3.8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와 AI 채택 증가에 힘입어서 연간 매출과 EPS 가이던스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1%대 급등했는데요. 장 중에는 약 1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실적을 발표한 커피 전문점 업체 스타벅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T모바일 US 등이 8%대, 6%대 각각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의료제품 유통업체 헨리샤인은 오늘 사모펀드인 KKR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추가 확대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사회 이사 추가 확보 소식, 그리고 긍정적인 예비 실적 발표 소식에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월요일 급락 이후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헬스케어 장비 업체입니다. 다나허가 오늘 9.73% 크게 하락했고요. 종이 포장재 업체인 패키징 콥 오브 아메리카 9.77%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냉난방 공조업체인 레녹스 인터내셔널, 사무용 공간 전문 리츠 BXP 등이 모두 부진한 실적과 조금 약한 가이던스 등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패키징 코퍼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1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2.47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나허 역시 거의 10개 분기 만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 후반대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가이던스를 발표했잖아요. 모더나가 그 가이던스 하향을 들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 목표 주가를 99달러에서 51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9.4% 가까이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른 주가 흐름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홀딩스 오늘 4.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7%대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92억 6천만 유로, EPS가 6.85 유로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수주액이 무려 70억 9천만 유로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강세로 마감했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여기에 바클레이스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상향으로 태양광 추적 솔루션 업체입니다. 넥스트래커가 24.28% 폭등했고요. 또한 호실적을 발표한 레스토랑 체인 업체입니다. 칠리스라는 레스토랑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브링커 인터내셔널 오늘 16.29% 급등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4.2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오늘 방산업종의 하락세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한몫도 했습니다.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33억 달러, EPS가 4.1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연간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제약업체인 테바 파마스티컬스 14% 가까이 급락했고요. 사무실 전문 리츠 BXP 역시 5.9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후 실적 발표 결과 생각보다 실적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은 실적이 좋았고요. 대신에 가이던스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 테슬라는 일단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저가 전기 차량 출시 그리고 FSD 출시 소식에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는 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400달러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낙폭을 크게 줄여서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에 있고, 메타 플랫폼스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4%대 상승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가 0.7%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ETF인 TAN이 오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했네요. 2.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설 연휴에도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채널K 스튜디오에서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안석훈의 뉴욕 증시 프리뷰 네이버 포스팅을 통해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